안녕하십니까.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산 고도 제한의 완화를 위한 주민공청회 사회를 맡은 강북구 의원 최미경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청회는 북한산의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강북구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참석하신 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주최해 주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국회의원 천준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이순희 강북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북구의 넉넉한 살림살이를 위해 서울시 의회에서 애쓰고 계신 이상훈 서울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강북구 구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상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박철우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유, 여기 기둥 뒤에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국민의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불편하신 분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예,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방역과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주최하신 천준호 국회의원님의 개회사입니다. 천준호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 국회의원 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강북 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순희 강북구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북한산은 강북구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강북 구민에게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일률적으로 선전된 고도 제한 때문에 동시에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고도 제한을 해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전을 이루어내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한계가 있다면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완화 방안과 기준을 마련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21대 국회에 등원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서울시 그리고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많은 분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논의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도 제한의 합리적 완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고요. 국회에서 국회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집이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화율이 전체 주택의 3분의 2에 이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좀 한계 상황이 왔다. 이대로 더 이상 고도 제한을 그대로 두고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2040년에는 노후화율이 90%가 넘게 이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지역이 슬럼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연 환경을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합리적인 완화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오늘 그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합리적 완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0m 고도 제한을 28m까지 완화하는 것입니다. 고도 제한 지구 내에 20m, 최고 고도지구 20m 제한을 28m까지 완화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은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최고 높이를 15층까지 허용해서 평균 10층 내지 11층이 보장되도록 열어줘야만 기본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두 번째 안으로 그것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한은 이제 삼형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위 신설선이 신설이 되었고 역세권이 만들어졌는데, 역세권을 개발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지역의 고도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계획적인 그리고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안과 관련해서 강북구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검토 작업을 했던 LH공사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민들에게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면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이 어딘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한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로 세 가지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서울시가 이 계획을 받아들여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을 하고, 결국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한 절차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과 바람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지 아니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담아서 서울시에 전달하는 과정을 추후에 또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토론회를 위해서 우리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님하고 우리 유옥현 강북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꽉 자리를 메워주고 참석해 주신 우리 강북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으로 열어주신 천준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순희 강북구청장님의 축사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청장 이순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와,
자리가 없으시구나. 어쩐데 다 서 계시네요. 예, 오늘 이렇게 강북구에 30년 동안 수건 사업으로 고민해왔던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서 자리를 이렇게 꽉 채워주신 강북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멋진 우리 구민들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귀한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천준호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강북구는 1990년도에 고도지구로 엮인, 서울시로부터 고도지구로 엮여놓고 나서 이제까지 우리 강북 구민들은 재산권 침해, 또 주택을 마음대로 함부로 어떻게 지을 수도 없고 처음에는 수리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30년 동안 강북 구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또한 삶의 불편함을 다 감수하면서 이제까지 인내하면서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울시 25개구 중에 강북구가 어찌 보면 주택이 가장 낙후되고 가장 오래된 그러한 주택이 강북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반지하 주택들 검사를 좀 조사를 했어요.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강북구가 약 13,5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울에서 아마 거의 탑일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택도 또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그러한 강북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렵고 불편한 상황들을 감내하면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구에서도 고도 제한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작년에 제가 취임하면서 강북구의 고도 제한 완화를 고민하는 가운데 천준호 의원님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협의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강북 구민들과 함께 좀 쭉 이야기를 나누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서울시장을 만나고 또 서울시장에게 저희가 요구한 것이 강북구를 15층 이하, 15층까지는 무조건 고도 제한에서 풀어달라라는 요구를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요. 또 저희 주민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민들이, 이건 천준호 의원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4,000개의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2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걸 기쁘게 좀 받아준 것 같고요. 아마도 조만간 이렇게 의원님이 이러한 자리를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작년 12월 23일 날 여의도 국회에서도 이러한 공청회 자리를 가지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도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고 언론에 나고 또 의원님이 서울시를 압박하고 저희 역시도 주민들과 함께 압박하다 보면 서울시도 강북구를 고도지구에서 합리적 완화라고 했는데 기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 완화를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북구가 어디가 고도지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우이 경전철이 지나는 삼양로 중심으로 서쪽 편이 다 고도지구입니다. 서울시에서 고도지구로 지정된 건 강북구와 도봉구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67%가 강북구에 속해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강북구민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사실은 이제까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다 감내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주민들도 못 살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구청에 또 아마 의원님실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이러한 내용들이 서울시에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다 알려지다 보면 강북구에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주시는 의견들 저희들이 잘 듣고 서울시와 함께 고도 제한의 합리적 완화를 하는데 의견으로 저희들이 잘 제출을 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고도 제한을 풀어나가는데 저희들이 잘 서울시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꽉 메꿔주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천준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천준호 의원님과 함께 강북구 고도 제한 완화를 조만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를 해주신 이순희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그동안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는데 그 노력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질의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고민들이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은 고도 제한의 규제에 막혀서 이런 노력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산으로 인해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강북구, 도봉구 등이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양질의 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들이 이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고도 제한 문제는 이제 획일적인 규제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남북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큰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고도 제한 문제입니다. 북한산 주변에 특히 강북구, 도봉구는 약 350만 제곱미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20m 이의 고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1990년도 12월 10일에 최초로 고도지구와 관련된 고시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지, 왜 사명료가 기준이 되었는지 그 근거를 아무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사업이 가능하도록 15층 이하로 고도 제한을 좀 완화해주는 조치를 좀 해주셨을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고도지구 전 지역의 높이 기준을 현행 20m에서 28m 정도로 완화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우이신설설이 개통이 돼서 역세권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역세권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해당 구역에는 고도지구를 해제해 주시는 전향적 조치를 지금 검토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30년간 일방적인 피해를 이렇게 받아왔고 현재 노후 건물도가 한 6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좀 종식될 수 있도록 시장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90년에 고도 제한이 지정된 이후로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북한산 일대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녹색이 지금 북한산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파란색이 있는 부분이 은평구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밑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성북구가 되겠고요. 여기는 사실은 북한산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도지구가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산 오른쪽에 있는 강북구와 도봉구만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북한산을 마주보는 지역이라도 보시면 왼쪽이 은평구, 오른쪽이 강북구인데 여전히 왼쪽은 도시개발이라든지 잘 형성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낮은 저층 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산의 경관을 위한 그 고도 제한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고도 제한이냐? 고도지구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그런 고통을 하나씩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의 추가 확대와 기초자치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과 주택정비 사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 40m 정도는 좀 풀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의 사전기획의 절차에 따라서 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하는 그런 건축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가게 되면 어떤 경관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오늘 또 그 천준호 의원님하고 뭐 구청에서 15층 말씀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모으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 그러면 고도지구를 너무 이렇게 옥죄할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공통으로 추구하는 바는 고도지구가 갖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히 하되 그로 인한 부영향은 최소화하자, 즉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가자. 요약해 보면 딱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규제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규제를 없애자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규제는 두자.
다만 완화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는 해법의 실마리는 어느 정도 제시해 주신 것 같다. 네, 잘 보셨을까요? 천준호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순희 구청장님, 시구의원분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소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 장재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신 거 보니까는 이 북한산 이 고도 제한에 대해서 이 주민들의 그 상당한 관심이구나 하는 게 한번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사실은 이 고도 제한 때문에 이 지금 노후 주택이 너무 많아지는데 사실은 이것이 재건축, 재개발도 어렵고 사실 여기가 강북구가 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교통도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주거민들이 적다 보니까 교통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모든 게 다 이 고도 제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도 제한은 지역 그 발전을 막는 이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의 필요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강남북 균형 발전부터 해서 강북구 현황, 문제점,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순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산은 그 1990년부터 이제 자연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강북구, 도봉구는 지금 건축물 높이를 20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32년 동안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재건축, 재개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게 이 강북구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은 균형 발전을 거론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 제한 지구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지역 방안 발전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이 보시면은 저희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하철로 잘 접근성이 좋지만 이것은 여전히 강북구 어딜 가더라도 이런 마을버스가 항상 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벌써 그 낙후가 됐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또 그 지하철 접근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중교통 그 지하철 역사는 다 서울시 강남권에 집중돼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버스 접근성 역시 강북은 다 뭐 좁은 언덕이라든지 뭐 구불구불하거나 좁은 차선 등등입니다. 그리고 또 승용차 접근성 또한 마찬가지로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필지가 1%인데 강북구는 여전히 한 20% 가까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접근성도 열악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그 여러분들이 그 직장인들은 이제 통근 시간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긴 구역은 다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근 시간이나 교통수단 만족도 역시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떠한 그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그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그 강북 같은 경우에는 4개 법정동, 13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울시 면적의 한 3.9%를 차지하고 있고 강북구는 그 공원 녹지 면적이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는 그 시경계와 인접해 있고요. 그 도심하고는 이렇게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수를 잠깐 살펴보면은 서울시 평균은 지금 마이너스 0.3%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강북구는 마이너스 0.9%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세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소율이 크고요. 고령자 비중은 지금 서울은 16%인데 강북구는 21%로 높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어떠한 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등록세 대수 같은 것도 살펴보면은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23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한번 그
분해시켜 보면은 차종별 구분을 보면은 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0번째, 그 화물차, 승합차, 이륜차가 여전히 많은 그 등록 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나중에 화물차나 승합차 비중이 높음으로써 그 교통사고라든지 이면도로의 사고가 많은 것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그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라든지 이륜차 사고율이 높고요. 그리고 그 보행자 사고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어린이 사망자 수가 이렇게 낮게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이고 있음으로써 이 어린이 그 교통사고 대책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북구 그 현황인데 지금 현재 뭐 그 고도지구 같은 거는 일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현재 강북구가 그러니까 강북 지역입니다.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89.4%가 고도지구로 묶여 있고요. 강남은 10%, 그러니까 고도지구 전체 중에 거의 강북 중심으로 고도지구가 묶여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그 불균형 사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어떠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어떠한 일정한 기준 없이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죠. 요즘에는 그 지하철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역세권 같은 것은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 내만 하더라도 지금 불균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계속 그 하고자 하는데 그 이 강북구 쪽을 좀 더 그 풀어줘서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더 그 확립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북한산, 이 북한산을 보면은 좌쪽으로는 은평구고 우측은 강북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신규 주택들이 많지만은 강북구는 여전히 그 노후화 주택이 많고 저축 주택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실은 이 고도지구는 이 주택 개발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인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그 삼양동 미양초등학교를 보면 이번에는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15층 이상, 이쪽은 저층 주택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동일한 구에서 이런 것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강북구는 좀 독특하게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신문 그 기사를 보고 찾아본 건데 사실 이제 고도 제한이라고 하면 이제 다양한 이런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 용산, 뭐 도봉구, 광진구, 남산 등등이 나오는데 강북구라는 용어는 어디 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다 보니까는 여전히 좀 그 이슈가 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이것도 여전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첫 번째 그 고도 제한 제한 구역을 전반적으로 20m에서 28m로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m가 한 5층이 되고요. 28m가 한 7층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2층 정도를 높이면은 거주 주민들이 보다 원활한 생활을 살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고도 제한 지구 내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최대 15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15층 이상까지 허용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이 되질 않습니다. 사업자들도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감안하고 들어오는데 이 층수가 낮으면 결국 아무 사업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 재건축은 힘들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15층 이상을 허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금 그 우이 신설선으로 인해서 이 그 역세권이 지금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현재 그 지구 단위 구역 같은 것을 많이 지정하고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을 해제해서 좀 더 역세권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그 제안입니다. 그래서 셋째까지는 저희 국회의원님께서 그 제안을 하신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교통 쪽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그 강북구가 교통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교통으로서 이제 그 지하철이나 철도가 들어오고 싶으면은 보통 저희가 많이들 알고 있죠. 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행을 합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두드려 보면은 안에 어떠한 것이 들어 있냐면 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저것이 오케이가 돼야지 도입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저 그 경제성이라든지 정책성 분석에 보면은 저 편익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차량 운행 비용, 통행 시간 절감, 교통사고 비용, 환경 비용 공해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 특수는 특수 편익이다니까 예외로 두더라도 공통 편익 저것을 만족시켜야지 그 철도가 들어올 수 있는 타당성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 하나하나씩 또 살짝
뭐 식은 많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 비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떤 거냐면 차량 등록 대수라든지 주거 인구가 높아야지 편익이 높습니다. 통행 시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 수라든지 자동차 수가 많아야지 되고, 교통사고 비용 발생도 자동차 수가 많거나 사람 수, 역시 대기오염도 주거 인구나 자동차 인구가 많아야지 편익이 발생되는데, 강북구는 우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어떠한 편익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떠한 신구 교통도 이제는 뭐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서울만 집중 발전이 되지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저 경제성이라든지 정책성 말고도 저 세 번째 꼭지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지표를 넣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도별로 여기가 퍼센트인데 지역균형 발전을 넣었다가 19년 5월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서 수도권은 지역균형 발전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성하고 정책성으로만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비수도권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서 여전히 수요가 없더라도 놀 수 있는데, 저렇게 되다 보면은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이런 강북구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서울시 내에서 전반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약하다 보니까 경제성은 나오지 않고, 그러면 여전히 강남 쪽으로밖에 개발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 비수도권에는 지역균형 발전이 포함이 돼 있지만 수도권은 미포함으로 경제성이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은 이 강북구 이 인근에 있는 도봉구는 경제성으로 하면은 수요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북구 주민들이 그나마 이 우이신설 연장선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개설을 하더라도 상당한 혜택을 보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수요 예측 제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수요 예측 제조사라는 것은 수요 예측을 다시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을 없앤 이런 상황에서 저것은 당연히 타당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지표를 좀 더 넣어야지 저희가 이제 강북구라든지 도봉구 이런 인근에서 균형 발전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이신설선이 개통이 되자마자 상당한 영업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냐면 강북구, 도봉구 이쪽에 이용객이 적어서입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 묶여 있는 거주민들을 좀 더 높여서 여전히 우이신설선도 적자로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좀 제가 강북구에 대해서 이제 좀 교통에 대한 좀 열악하지만은 제가 한번 이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 우이신설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걸 보시면은 사실은 강북구의 가장 큰 접근성이 어려운 거는 저 4호선이 있으면은 저 서남권이라든지 저 1호선이라든지 6호선으로 인해서 서북 서남권은 괜찮은데 이 동남권이 강남 쪽으로 오는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우이신설선을 타더라도 2호선을 타더라도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접근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이게 지금 현재 경전철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보시면은 요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이 뭐 동북선 등등이 있는데, 여전히 이 동남권 쪽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이제 요즘 GTX 시대다 보니까 이제 GTX도 도입이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이신설선은 이 동남권 쪽으로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GTX가 도입이 되면은 강북 쪽도 이 GTX를 좀 활용해서 좀 동남권이라든지 장거리 수요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점이 우이신설선이라든지 4호선이 지금 강북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환승 역사가 없다는 것이 또 하나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개를 이어줄 수 있는 어떠한 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동 시간이 단축되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여전히 따로 노니까는 이동 시간이 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과 유사한 지역을 살펴보면은 저 양천구라는 데가 있고 관악구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란히 이렇게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데, 양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동선으로 인해서 여전히 환승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요즘 신림선 개통으로 인해서 여전히 환승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강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 강북선 노선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도입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강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동권 개선을 통해서 그 각각 뭐 7호선이라든지 강남권을 이렇게 그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노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서울시에서 지금 그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2022년 12월이니까 작년 하반기네요. 근데 이 지표를 보시면요. 그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강북구가 가장 낮고요. 이 자치구별 아파트 비중도 저 빨간색으로 있는 강북구가 가장 낮습니다. 뭐 중학교 학업성 지도 및 월평균 근로소득 마찬가지 강북구가 가장 낮고 5인 이상 사업체 수도 가장 낮고 GRDP 낮고 1인당 도보 생활권은 당연히 넓겠죠. 그 공업 녹지가 많다 보니까 가장 열악한 곳이 이것만 보더라도 강북구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5개년 계획 발표는 어떤 지역보다도 이 강북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사실은 균형 발전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일부는 듭니다. 그리고 교통 쪽도 보시면은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든지 뭐 접근성 평가를 많이 봅니다. 지하철 역사 개수. 근데 강북구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위치 좀 상위권에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근데 그 통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게 그 어떤 환승이라든지 그 단지 그 우이 경전철 하나로 인해서 접근성만 낮을 뿐이지 전혀 연계 환승이라든지 이런 이동성에 대한 개선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연계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지역균형 발전 5개년도를 보시면은 그 1, 2, 3, 4, 5번에 대한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지역 간 교통격차 해제와 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게 거의 그 방향 목표인데 제가 이제 주요 내용을 이렇게 가볍게 살펴봤는데 어딜 보더라도 이 강북구는 이렇게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관련된 내용은 솔직히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균형 발전을 과연 이걸로써 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저는 물음표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계획을 보면은 균형 발전 지방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균형 발전 정책 조정 제도, 공공기여금의 균형 지출 계획 등이 있는데 역시 이 서울시에서 향후에 균형 발전의 그 지역의 현실성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이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6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그냥 그 여기에 특성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이 이렇게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통근 시간 같은 경우에도 그 39분으로 나와 있는데 평균 통근 시간이 이것을 4권역으로 나눠보면은 요거는 서울시 밖으로 통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서울시 내로 통근하는 거고 저기는 강북구에서 통근하는 거고 저거는 동내로 통근하는 건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구 내로 통근하거나 동네, 그러니까 인근 지역으로 가는 게 가장 상위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산악 지역이라든지 지역 내 그 교통 수단이 약하다 보니까는 지역 내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향후에 교통 개선 대책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수요 응답형 버스라든지 요즘에 어떠한 그 DRT 이런 것을 PM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향후 신교통 수단을 통해서 이제 그 접근성이라든지 강북구의 그 교통을 이제 좀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준비할 것까지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사실은 뭐 이 모든 것이 저는 딱 하나입니다. 이 고도 제한 그것을 풀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은 뭐 그냥 이론적인 어떠한 그 탁상 행정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사실은 저희보다 이 강북구를 좀 개발하거나 좀 더 좋아지려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우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나중에라도 그 서울시를 상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공격이 들어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지표를 갖고 이렇게 상대를 해야지 이게 말로만 단순히 여기는 낙후돼 있다 하면은 이제는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가 좀 필요하고 이제 저도 이제는 나중에라도 이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정책 제안을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발표할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약간 여기는 이제 교통과 고도 제한을 조금 맞물려서 했지만 이제 다음에 저희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제 고도 제한으로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 제가 이제는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신 장재민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연사는 우리 강북구청에서 오셨습니다. 강북구청 도시관리국의 유옥현 국장님께서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 추진 배경과 강북구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만나 뵙게서 정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우리 천준호 국회의원님, 또 이순희 청장님, 그리고 장재민 소장님까지 워낙 자세하게 또 큰 줄기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발표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보충적으로 좀 디테일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저희 구의 이제 고도지구 현황, 그리고 이제 완화의 필요성과 완화 방향, 그리고 그간에 우리 국회의원님과 또 서울시 지역 시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를 설득하고 또 압박한 그런 추진 경과 순으로 이렇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고도지구는 이제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삼양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측 북한산 쪽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면적이 저희 강북구 시가지 면적의 약 25.4%,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지정이 이제 1990년 12월에 지정이 됐는데요. 그간에 이제 두 번의 서울시에서 이제 정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세하게 조정한 정도였지 큰 변화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흘러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지구 완화의 필요성입니다. 앞서서도 계속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0년간 그 5층 내지 6층 이하로 이제 규제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도지구 내에 우리 지역들은 전혀 개발이 되어 있지 않는, 그리고 또 아래 사진을 보신 것처럼 개별적으로는 신축이 어려운, 재개발을 해야지만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도지구 주변으로는 주거 환경이 좋은 그런 아파트들이, 단지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도지구 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66.4%인데요. 서울시 평균이 49%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다치구와의 형평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북한산 주변에 강북구하고 도봉구에만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북구라든가 은평구는 지정되어 있지 않고, 특히 이제 은평구는 이제 서울시에서 직접 2003-4년도에 은평 뉴타운을 개발한 그 지역이 되겠는데요. 북한산 바로 붙어 있는 지역, 연접 지역에 15층까지 이렇게 조성을 해서 지금 입주돼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형평성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을 굉장히 추진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좀 무산된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 빨갛게 칠해진 세 군데는 2022년도에 이제 LH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구에서도 이 세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LH에서는 이제 높이 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좀 안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재개발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서 탈락된 그런 아픈 그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노랗게 좀 칠해진 지역들은 2013년, 2015년도 한 2년 가까이에 고도지구로 인해서 사업성 결여로 정비 예정 구역을 전부 해제한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고도지구를 완화하지 않으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완화 방안입니다. 이제 이거는
천준호 의원님 또 지역구 시의원님들 우리 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안을 만들었고 또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설득하고 또 압박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걷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화 방안 건의 사항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 15층까지는 완화를 해달라 이런 건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은평구에 이미 15층으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들이 북한산 경관에 큰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화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에 이제 LH에서 공공 재개발로 탈락된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그 배치에 보시면은 한 13개 동이 따닥따닥 붙어서 20m 이하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층으로 완화를 하게 되면 7개 동 정도로 이제 배치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공간들이 단지 내 공간들이 크게 조성을 해서 녹지라든가 또 주민 쉼터라든가 그런 주거 환경 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층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LH에서 공공재개발 건축 계획안을 검토할 때 이 지역이 용적률이 현재 200%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높이 때문에 저 동을 더 배치를 못하다 보니까 저 계획이 160%밖에 160%까지만 계획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40%는 찾을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없다라고 해서 탈락이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층 정도 간다라면 높이로 인해서 용적률을 찾지 못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또 북한산 경관도 또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15층으로 올라가더라도 북한산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큰 뭐 지장은 없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현재 20m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28m까지 좀 전체적으로 좀 완화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필지 단위로 개발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이제 완화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보시는 것처럼 현재 20m로 규제되어 있는 현황 모습입니다. 왼쪽 모습이. 그 오른쪽은 그대로 한 8m를 더 올려서 조성이 됐다고 했을 때 이제 시뮬레이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북한산 경관을 해친다고 보여지지는 않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28m까지 그냥 완화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재민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의 역세권들은 개발 잠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업, 업무, 주거 등 복합 기능들이 좀 들어와서 지역 경제를 좀 견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고도지구 높이를 아예 해제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높이를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좀 했습니다. 다음 지금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6일 날 이제 우리 강북구청장님하고 동북구청장님하고 이제 만나서 공동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를 완화하는데 서울시를 설득하는 설득하는 것을 공동으로 대응하자라고 의기투합하는 차담회를 가진 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2일에는 앞서 설명드린 고도지구 완화 방안을 서울시에 저희 구에서 정식적으로 문서로서 이제 건의를 했고, 또 같은 날 우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의원님께서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건의하고 또 압박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서울시장님께서는 이제 핵심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1월 3일에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이 면담을 해서 건의안을 쭉 설명드리고 또 설득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님께서는 고도지구가 이제 우리 강북구도 있고 또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뭐 남산, 뭐 배봉산 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기준을 정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3일에는 앞서 뭐 영상으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천지원 의원님께서 정책 토론회를 했는데요. 이 목적은 이제 사회적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또 서울시를 압박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잘 토론회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30일에는 이제 우리 고도지구 내에 서남월 협동마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신속통합계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 된 의미는 이렇습니다. 선정 사유를 보시면은 이제 노후도가 굉장히 높고 또 반지하 주거비율도 높고 또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주차난도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서 재개발을 좀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기록인데요. 그 배경에는 고도지구 높이를 좀 완화해서라도 완화하는 시범 사업을 이 지역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속통합계 예정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제2구에서 의혹 발주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2월달에 이제 서울시 시정 질문에서 이영근 시원님께서 또 이제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장님과 또 도시계획국장한테 질문을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이제 금년 상반기 중에 규제 완화 방안들을 정리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 서남우 협동마을 신속통합계획 후보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계획안을 마련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님의 답변 사항은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조금만 참아 주시면 더 이상의 불편이나 재산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굉장히 진일보된 또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의회 기록물을 저희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향후 이제 어떻게 일정이 진행될 것이냐인데요. 지금 서울시가 재정비 용역을 우리 북한산뿐만이 아니고 한 8군데 서울시 전체 그 고도지구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 용역이 금년 11월까지 서류상에는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도시계획국장이 시정 질의에서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대로 실현된다면 맨 앞에 있는 이제 그 발표가 서울시의 입안이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 입안이. 그렇게 입안이 되면 또한 14일간 전체 지역 주민들 또 관계기관서 협의 등 열람 공고를 거치고 또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가 있겠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말에는 마지막 확정 고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 서울시가 상반기에 발표를 하고 또 주민 의견 청취 또 시의회 의견 청취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지속해서 국회의원님들과 또 시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영상도 시청하시고 설명도 들으셨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두 분과 천준호 국회의원님께서 단상에 올라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두 번째 줄에 앉으신 선생님 무선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최춘재라고 합니다. 오늘 천준호 국회의원님을 비롯해가지고 구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준호 국회의원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회사에서 보면은 첫째 고도 제한 높이 기준을 20m에서 28m로 완화, 둘째 고도 제한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최대 15층 허용,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데는 15층이 허용되고 그러지 않는 지역은 그 고도 제한 높이 기준으로서 20m를 28m로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데는 층수는 15층이 추진되지만은 높이 기준은 제외되는 건지, 그 높이 기준이 이제 없이 층수만 제한돼 있는 건지, 이게 두 개가 이게 지금 병행되는 건지 아니면 제외되는 건지, 요거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재개발 재건축 추진되는 데는 15층까지 해당되고 높이 층수는 제한 없이,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즉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은 기존의 높이 기준을 28m 그 안에서 지어서 살아라, 그거를 지금 주장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고 부족한 거는 국장님께서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 20m로 딱 일률적인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통해서 일부 지역은 28m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산 고도지구 내에서 28m가 적용되는 사례는 단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유일동 삼흥연립이 그 유일한 사례인데요. 2016년인가요? 적용된 게 그쯤 적용된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20m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좀 낮아서 개별적인 건축 행위,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여러 이렇게 함께 뜻을 모아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건축 행위 말고 개별적인 재건축 행위도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고도 제한 지역 내에서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28m로 높이자라는 것이고요. 그건 기본 조건입니다. 그게 하나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와 별개로 고도지구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에 그 높이에 대한 이제 심의 절차가 있게 되는데, 그때는 대략 40m 정도 높이, 층수로는 최고 층수 15층 정도, 평균으로는 한 11층 내외, 이런 정도의 그 높이가 형성이 되면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수유일동 공공 재개발 신청을 했을 때 탈락이 됐는데, 탈락이 된 것을 보고 LH 쪽에 제가 좀 문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의 조건이 돼야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고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고도 제한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적어도 재개발은 가능하도록, 사업성은 나오도록 만들어 주려면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을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시뮬레이션 해봐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LH의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어디까지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가안을 만들어 본 것인데요. 그 기준으로는 대략 높이 최고 높이 13층, 그리고 평균 10에서 11층 정도만 사업성이 생긴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층 정도를 최고 높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이제 높이는 한 40m 정도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대개의 지금 수유일동 선생님 계시는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그 지역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으로 놓고 보면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15층까지는 허용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용해 가지고 대략 15층 정도가 합리적이다,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24층도 짓고 싶고 뭐 36층도 이제 되면은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고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이 문제가 한 발짝도 접근이 안 되고 우리가 계속 이 상태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서울시의 여러 정책 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접근하는 게 더 실리적이지 않겠냐. 저희가 명분은 세게 거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실리를 얻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면 현실적인 가능한 목표, 서울시도 수용한 목표를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5층 40m라고 하는 높이는 이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대략 최고 층수 15층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하면 완화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의원님께 워낙 전문가적인 식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보충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답변 내용에서 저도 좀 약간 헷갈리는 내용이 뭐냐면요. 앞서서 말씀하신 주민의 질의사항은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집을 지을 때 28m까지 허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28m가 기본적인 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든다면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서 재건축을 하겠대요. 그런데 이거 15층까지 가능한가? 그런데 기본적인 라인은 20m밖에 안 돼요. 18m밖에 안 돼요. 그거는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의 신축 행위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주민들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같이 의규태합해서 대단위로 재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건물 신축을 할 것인지 한동 단위로 이렇게 이게 선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신축할 때도 현재 20m는 좀 제한이 있더라. 그래서 28m를 주게 되면 충분히 높이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게 이렇게 신축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제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15층까지 가더라도 또 심의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경관도 같이 보면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북한산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겠다. 그래서 좀 15층까지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서울시에 설득하고 건의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 사업 연립단지 있지 않습니까? 연립단지가 만약에 이제 연립의 재건축도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빈집법에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 사업이에요. 그것도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15층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할 수가 있겠죠. 이미 진행되는 보강 연립이나 이런 데 지금 7층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공간들이.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변경해서 갈 그런 가능성도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여기 앞에서 네 번째 줄 빨간 모자 선생님. 네. 인수동사는 김중배입니다. 현수막에 보니까 20m에서 28m 또 15층 두 가지 가지고 저거 한다고 낮전 붙어 있었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28m도 없어지고 15층도 없어졌어요. 근데 왜 고도 제한이 생겼냐면 그 원인을 말씀 안 하셨어요.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30년 전에 지정되면서 고도 제한이 묵힌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꼴찌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이 고도 제한 관계에서 이 건축 제한이 묶여 있어가지고 이 네, 구청 요지만 딱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청 살림이 아이고 세금 거쳐야 되는데 이거 뭐 세금 안 거치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지금 28m 가지고는 좀 별로 효과가 없고 적어도 11층서부터 15층까지 추진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북한산 앞에 거기는 그 한옥마을 같은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서 케이블카 설치해서 관광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 그거 건의하고 싶고, 그 전에 한번 말이 있었는데 국립공원 경관하신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오늘의 주제와 좀 관계가 안 되는 없어서. 일을 하는 게 이러는 거지. 응? 되는 일을 하는 거 이거 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겁니다.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 11층서부터 15층 28m 7층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하고 손님님한테 이 한신대학교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그 협조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거 좀 꼭 4월이나 5월달에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뒤에 앉으신 뒷줄에 앉으신 선생님 손 드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일동에 사는 주민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북구청의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90년도에 여기가 고도제한이 묶였죠. 그 당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도 그 지정된 원인과 배경을 찾아봤는데요. 그 기록이 없더라고요. 고시문만 있고 결과문만 있고. 저한테는 있습니다. 말씀 있는데요. 네네. 그 당시 서울시에서 강북구, 그때는 도봉구였죠.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북한산 주변 반경 500m를 딱 정했어요. 근데 500m를 원을 긋다 보니 어문 데까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잣대다고 쭉 그은 게 지금 우리 신설선 가는 노선으로 이쪽 편이 다 고도제한이 묶였습니다. 근데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도봉구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은 그 당시 법률, 주민 등 여론 청취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그걸 여론 청취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도봉구에서 용역을 줘서 경제적인 타당성, 주민들에 대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을 해라 라고 분명히 거기에 명시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 여기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이 이 추진이 활성화될 때 제가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이 고도제한 묶인 자체가 법률적 하자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행정소송 내지는 헌법소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이 그 헌법에 명시된 그 기본적인 재산권 침해를 받았어요. 30여 년간. 그럼 그거 누가 보상할 겁니까? 헌법소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30년간 우리가 입은 피해,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보상이 또는 배상이 주민들에게 일일이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재건축이나 이런 걸 통해왔을 때 뭐 어떤 할당이라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원주민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막대한 그 부담금, 이런 걸 완화시키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층수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첫째, 그 역사적인 원인을 먼저 파악하셔가지고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걸 저는 너무 높이 사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2008년도부터 당시 여기 국회의원 오영식 의원한테까지도 권했는데 묵살 당했어요. 제가 무려 15년간 관심을 갖고 여기 있었는데, 네, 그래서 겨우 진전된 게 이제 15m, 20m, 이제 28m. 요약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많이 질문하셔야 되니까요. 요약은요.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서 그걸 먼저 따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진선 선생님 그 말씀에 정말 저도 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따로 한번 저희들이 그게 정말 법적 근거가 또는 그 법원에서 뭔가 인정할 만한 그런 건지 한번 같이 좀 찾아보고 또 선생님 이따 전화번호 좀 더 따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 저희들은 그 그럼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도와드려 주셔야지 저희가 뭐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질문을, 잠깐만요. 예. 네, 말씀하신 그 근거 자료는 저희 의원실에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검토를 좀 해보겠고요. 예, 어쨌든 이제 그 소송이라든가 이걸 하려면 근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해야 되니까 그 좀 자료를 꼭 좀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그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수막이 사라진 게 그 내용이 사라진 게 아니라 현수막이 교체가 된 겁니다. 처음 현수막 붙일 때는 고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현수막이 붙었던 거고요. 지금 붙어 있는 거는 오늘의 이 공청회를 홍보하는 현수막으로 현수막 내용이 바뀐 거지 그 고도 제한 완화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또 주신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대한 제안은 같이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하나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도 될까요? 집에 가셔야죠. 제가 여기 강북구에 50년 딱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여사 영어 선생 하다가 이제 거기 부동산을 했는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여기 상가 건물이 4층이나 5층밖에 못 지게 돼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상가가 419 사거리 십자가로 해서 아주 조잡합니다. 상가들이. 그러니까 지어봐야 뭐 세돈도 안 나오고 뭐 장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도 제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대로변이 좀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예,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수유동에 사는 진동호입니다. 네. 방금 잠깐만요. 저분도- 저 네. 뒤에 하시고 그다음 여기 선생님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방금 앞에 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419 사거리에서 가우리 쪽으로 오다 보면 그 반경 500m 정도 되는 데가 지금 준주거 지역이 고도가 그 5층으로 해가지고 이 그 5층밖에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쪽에 이종 주거 지역은 현재 7층으로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고 권해드립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발표 드릴 때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419 사거리의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이제 준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높이를 유연하게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할 테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제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 좀 뛰어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수육동에 사는 김준기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역세권이라는 것이 먼저 국토교통부에 있던 변 장관님께서 그때 활동하실 때 천준호 의원님도 같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재건축하는 마당에서 그 좋은 안건은 그대로 추진하시고 새 비전은 뭐냐면은 역세권 350m 내에 그 높이의 층수는 높이 질수록 좋게 상권을 조성합니다. 뭐 20층이 되든 30층이 되든 구에서 잘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서 역세권 4군데를 잘 활용하시면은 강북의 경제가 발전됩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다가
우리의 모든 장소를 잘 활용해서 생산성 있는 공장들을 입주해요. 그러면 요즘 국가에서 얘기하는 용인까지 반도체 전자가 활성화되는데 하청업체들을 전문가를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회를 높여질수록 공장 평수가 나와서 주민들이 일 생활권에 들어가는 모든 작업을 또 할 수 있어요. 뭐 조립 방법 여러 가지를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미래 사업에 나갈 것은 역세권 삼양동 그 여기 419까지 책정된 그것을 잘 활용해 보세요. 그거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강북에 살려면은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는 건 그대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네. 갖고 도전하세요. 네, 김종익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네, 저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금배지 다신 분들은 다 존경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집이 너무 노후도가 돼서 이렇게 다 오신 것 같은데 동네 자체가 집이 오래되면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나 했더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생겼어요. 맨 아래층에 이제 화장실까지 뜯어서 다시 하수구만 막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건물에 있는 걸 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같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호응들이 나이가 있으셔서. 그러니까 집이 노후되면서 연세들도 다 같이 되셔가지고 그런 거 되게 호응도 안 하시면서 화는 머리끝까지 내시고 그래서 동네별로 수유동이든 인사동이든 뭐 어디든 그 동네에 맞춰서 이렇게 이쁘게 집을 동네에 맞춰서 이쁘게 지어주시면 그 나름대로 또 이쁘게 잘 살아갈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봄이 되면 겁이 나요. 집들을 막 두드려 그냥 고쳐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안 들었으면 좋겠고 고도 제한이 됐든 어디가 됐든 밑에 사는 사람이든 위에 사는 사람이든 위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위로 올라간 게 잘못이지만 어떻게 되었던 간에 동네별로 이쁜 집을 지어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다 잘해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기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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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이동에 사는 김용건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 그 무화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2군데를 선정해 갖고 이렇게 무슨 뭐 재건축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 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꼭 이제 서울시에 2군데만 되는 건지 그래가지고 우기동에 이쪽에 그런 말이 좀 있었길래 또 알아보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게 아니라고 또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궁금해서 좀 질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주제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큰 길이 그 가오리길이 왜 삼양로인가? 그 옛날에 삼양동이란 동도 없고 못 사는 그런 삼양로로 이름을 갖고 있는 건지 우이로나 아니면은 뭐 수유로 뭐 이렇게 혹시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 좀 해서 좀 그런 거는 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침에 이제 만남의 광장 운동을 나가면은 그 어르신들이 한 20명 계세요. 그러면은 왜 삼양로로 해놨는지 우이로 조언이 좀 놔두고 그래서 그거 서울시에 좀 건의를 해가지고 명칭 변경을 좀 한번 우리 천 의원님께서나 또 우리 국장님께서 좀 건의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김영관 선생님 그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모아타운 그 지정하는 거,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도 하고 있고, 또 그 저희 구청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에도 문의하시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렇게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매년 20개씩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한 4군데, 작년에 2군데, 최초 시범단지 하나, 작년에 둘 해서 한 4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공모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개별적으로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구체적인 얘기를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한번 문의해 주시면 수시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네네. 그리고 이제 삼양로는 저희가 그 관계 부서에 한번 선생님 말씀을 전달을 해서 네, 말씀 주신 것은 좋은 뭐 아이디어고 지역 주민들이 갖고 계시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넓게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이 신설선에 보면 4.19 민주묘지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서울에 있는 지하철 역사 중에 묘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아마 여기가 유일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그걸 확인해 봤더니 4.19 국립묘지라고 하는 이제 공식 명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훈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4.19 국립묘지를 4.19 민주공원으로 공식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뀌어지면 역사명도 4.19 민주공원역이 되겠죠. 그럼 훨씬 지역 주민들에게 친화적인 어떤 느낌이 다가올 거고, 또 잘 모르시는 외부인들이 보기에도 우리 지역에 대한 뭐랄까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명칭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솔샘 중고로 이름이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제안하신다고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일어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자리는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완화 방안에 대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린 3가지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저희가 듣고 그것을 가지고 더 세게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의견들은 많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많으셔가지고 먼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북한산 고도 제한의 3가지 완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열망과 이것을 모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이후에 진행된 절차에도 저희가 잘 챙겨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요. 끝으로 한 3분만 이제 받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저기 저 모자 쓰신 분이 아까 계속 손 드셨는데 하시고 여기 선생님 2번째 하시고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 또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또 누가 있으신가요? 네. 저 끝에 그러면 이렇게 3분 질문 듣고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앉아서 할게요. 부끄러워서.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우이동에 사는 정명신이라고 합니다. 좀 앉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북한산 고도 제한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기다리던 그런 수건 사업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북한산이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짐덩어리 같은 그런 이제 존재가 됐는데 지금 아까 발표하신 내용들도 보니까 결국은 역추적해서 들어가면 북한산이 다 모든 것의 문제고 원인의 그 발단인데 그 북한산을 우리가 또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긍지와 자랑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산이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산들을 보면 그 밑에 지역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나 뭐 이런 데서. 그런데 우리 북한산도 무조건 뭐 고도 제한을 풀어갖고 높은 빌딩을 짓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으니까
우리 북한산만의 어떤 그 아름다운 그런 어떤 조망을 위해서 어떤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북한산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정말 북한산만의 그 어떤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동네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왕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죄송하지만 아까 뭐 이름 문제도 나왔지만 강북구라는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강북구라는 이름이 항상 강남 강북 이런 분리될 때 강남 강북이 쓰이고 또 강북구로만 아까도 보니까 뭐 이 도표에 보니까 전부 최저 이 부끄러운 이름을 좀 그 앞으로 미래 시대를 지향하는 그 입장에서 이름도 좀 이렇게 미래 지향형으로 조금 바꿔서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강북구 아름다운 우리 이 지역에 사는 또 모든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뒤에 분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중심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네. 예, 천준호 국회의원님 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바라는 바 모든 일이 잘 이제 추진되기를 간절히 제가 이제 저도 소원으로 또 빌리겠습니다. 저는 수일동에 살고 있는 정용하입니다. 예, 우리 강북구를 놓고 이렇게 발전하고 하는 거 저도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저기도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제2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강북구 이 수일 이쪽 지역이 이제 우리 많은 인구가 지금 절벽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큰 위기입니다. 여기 국민들이 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펴가지고 여기 아름다운 도시 저 강북구로 이사 많이 올 수 있도록 여기 그러한 것을 아마 좀 지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공장을 마련하든가 또 이렇게 또 여기 구경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 강북구가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북구가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우선 이제 유치원도 늘어나고 우리가 제2의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것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어서 지가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고요. 대체로는 저희가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잘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오늘 공청회의 취지가 고도 제한의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저희가 잘 추진하기 위한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주민들 여러분들께 제안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잘 고민하고 검토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정재민 소장님, 우리 유혁현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강북구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주거 환경의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를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네, 두 번째, 한 번 더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를 환영합니다. 예, 손 활짝 열어서 환영해 주십시오.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해주십시오. 응원합니다. 화이팅 해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